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졸업하자마자 제가 공대 금속공학과 출신인데 또 바로 이제 기술직으로 이 산업 현장인 금속 공장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죠. 기술적 일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또 이제 그 노동조합의 어떤 자주적인 투쟁 이런 것들을 주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용자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해고되고 뭐 구속도 되고 했었죠. 일단 이제 복직 투쟁을 접고 그 이후에 이제 진로 모색을 하다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선배의 권유로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됐던 것이죠. 네. 해고자 투쟁에서 더 이상 복직 투쟁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 제 젊음을 모두 쏟았던 그 현장을 떠나야 된다는 그 절망감이 처음엔 대단히 컸었어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내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왔던 이것이 좌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었고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제가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만났던 분들은, 잘 됐다. 이제 변호사로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또 조금은 더 이제 힘있게 뭔가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두 개의 기대가 있었죠. 제 아내가 꼭 다시 또 직접 이제 어떤 노동조합 단체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의견 합치가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묵언을 했었습니다. 침묵으로 거의 일관을 했었죠.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내가 그 정도로 고민될 것 같으면 그러면 당신 뜻대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사실 이제 그 변호사가 돼서 뭔가 이제 좀 나은 뭐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경험할 기회가 없었었죠. 결국은 바로 이제 민주노총 법률원을 만들어서 시작한 게 바로 변호사 첫 개업이나 마찬가지였죠. 네. 맞습니까? 네, 맞으면 힘찬 박수 한번 주시죠.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를 유린하고 있는 경찰들의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저기 앞에 경찰들이 도열하고 있는 그 앞쪽에 일렬로 서서 시민들이 보도록 이 피켓을 들고 6시까지 항의 피켓 시위를 할까 합니다.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즉시 뭐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제 경찰이든 공권력이든 또는 사용자든 사실 이제 좀 주요하게 보면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됐을 거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사안이 2009년 6월 달에 그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제가 이제 체포된 조합원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변호사 접견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실제로 이제 체포돼서 유치장에 뭐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 신변도 그렇게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희망은 사실 절망의 반대말이겠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현실에 대해서 뭔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참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자기의 처지가 밥을 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의 힘으로 뭔가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희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늘 이제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거의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도 보면 그 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어렵거나 또 절망적인 그런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실을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 정면을 직시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 제 원칙이기도 하고, 그 정말 생존의 문제를 다투고 있는 노동자든 농민이든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만큼 고통스럽거나 절망스러운 사람은 없죠. 근데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그러한 고통이나 절망을 스스로 또 절망해버리면, 그러면 아마 절망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디에 의존하거나 기댈 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 가지고 있죠. 잠깐씩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거짓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아직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근데 제가 그 집회 23,000명 앞에서 사회를 봤어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닐 때 한 4수 정도 해가지고 그 천주교 영세를 받았어요. 그게 86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교리를 몇 번 이제 들으러 가서 그 영세 시도를 했다가 3번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이제 좀 의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리를 한 4번째 받으면서 영세를 받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 신앙과 제 실천 활동이 크게 보면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저는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꼭 형식일까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영세를 받고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성당에 나가지 않은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노동 현장에서 어떤 실천 활동하고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까에 대한 회의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면서 보면 그 신부님들이 사실 이 사회적 소외자 또는 사회 약자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을 때 지금 거의 몸을 던져서 같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낌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원래 이제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탄압받으라고 만든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인간으로 만든 그 인간의 형상을 해서 만든 그 인간이 그 하느님의 뜻에 달리 그 권리를 침해당하고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히고 있을 때, 그걸 위해서
이제 떨쳐나서는 사제들 그리고 이제 신앙인들을 볼 때 이런 것이 결국 종교의 뜻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세 뭐 하고 나서 이제 미사에서 영성 절차를 하지 않는데 대한문 앞에 가면 거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성당을 뭐 정기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 우리 사회에서 던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히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신부님들이 나서서 하는 신앙적인 어떤 대응 또 신앙적인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존경을 표하고 있죠. 네, 신자로서. 15가구가 이렇게 합쳐지면 그게 이제 마을로 인정이 돼서 최소한의 이제 뭐 도로, 그 다음에 전기, 요 정도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일정 부분 좀 넓은 밭, 논밭, 논은 아니다, 밭을,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하초, 그 다음에 밭농사 같은 거,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탐욕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공동체적인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죠, 기본은. 근데 그게 쭉 이제 살아오면서 쭉 만난 주로 이제 동지들 사이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 아까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제로 공동체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결합시켜야죠. 네.